최준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미투 사건이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또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민주원 씨가 이번에 많은 문자를 공개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알려진 부분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2차 가해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알려진 부분만, 국민분들이 많이 읽은 부분만 좀 가겠습니다. 네. 민주원 씨 이야기가 안희정을 더 심하게 비난하는 것엔 의의가 없지만 김지은 씨의 거짓말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넘어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원 씨가 두 번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그러니까 요체는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건 더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하지만 김지은 씨가 지금 어쨌건 본인은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게 인정이 돼서 안희정 지사가 구속이 됐지만 김지은은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희정과 김지은 씨의 불륜 사건이었을 뿐이고 네. 김지은 씨의 거짓말이 용납되는 걸 더 이상 바라보기 힘들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예. 세 번째 성폭행이 있었다고 한 스위스 출장에서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 4일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이하고 네 한 다음에 점점 안희정 지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랭이라고 대답하고요. 자니 하니까 아니용. 뭘 원래 그러니까 주무시다 깨셨냐 뭐 이런 네, 투로 네. 보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은 아마 오케이라는 뜻인 것 같고 M하고 담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 담배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민주원 씨 주장은 뭐냐면 당시에 슬립만 입고 그다음에 맨발로 안희정 객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지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민주원 씨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법정에서 김지은 씨 발언 중에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그날 이제 성폭행에 관련된 일들이 네.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날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색을 입었는지도 모른다고 자, 하는 건 이해가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확인된 내용만 네. 하고 너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또 좀 피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걸 보면 민주원 씨 주장은 저게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걸 문자를 공개한 것도 결국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네. 이 내용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반대쪽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게 네. 전체 메시지가 아니고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전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개한 문자는 그 스위스 출장, 그러니까 저 첫 번째 문자 텔레그램 문자의 나흘 후죠. 나흘 네, 후에 맞습니다. 스위스 출장에서 돌아온 날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SNS 안희정 지사와의 네. 그 대화 내용은 이미 언론에 예전에 공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이제 민주원 씨의 처음 나온 얘기로는 이야기죠. 처음 네. 나온 얘기입니다. 지인에게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 나서 그나마 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근데 이게 지금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4일 정도 후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은 아니 성폭행을 당한 가해자라는 사람을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들였다. 그게 너무 뿌듯하다라고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느냐? 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죠. 아유 나보다 지은 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결정권자 자유를 빼앗긴 그것 자체로 힘든 거야. 아까 이제 뭐 수행 비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 힘든 거지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죠. 근데 이제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즐거운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 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통상적으로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저런 SNS 문자를 보내겠느냐. 네. 이게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인 겁니다. 네. 특히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피해자다움 이런 문제인데 그건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김지은 씨가 이제 수행 비서를 하다가 정무 비서로 보직이 바뀌는데 그때 여기저기에서 김지은 씨가 이걸 너무 슬퍼했다는 게 이제 민주원 씨 부인의 주장입니다. 잠깐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김지은 씨와 같이 일하던 지인과의 당시의 문자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김지은 씨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저더러 수행원 6개월만 하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수행비서는 6개월만 해라.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이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12월까지만 하라는 아, 겁니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사님 하나만 보면 하나도 안 힘든데 네. 저는 뭐 모질이. 본인을 좀- 모질이가 뭐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눈물 나고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모티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수행비서를 그만두고 정무비서로 옮긴 부분에서 상당히 슬퍼했다. 네. 이런 걸 정황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원 씨 주장은 뭐냐면 네. 이제 다른 글에도 보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기는 과정에 이제 진급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행부서 정부비서가 약간 좀 높은 직급인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로 예, 가는데 그렇고 왜 그리고 이제 슬퍼하느냐? 보수도 더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원 씨 뭐라고 얘기냐면 성폭행 당한 사람이 떨어져서 일하는 것을 도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를 못하게 되면서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나 속상하다, 슬프다, 그리고 몇 번 울었나 봐요. 이 사실을 안전지사도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위로하는 안전지사와 김지은 씨와의 문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김지은 씨에게 저 문자를 보내는데 상급자나 동료들에게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이제 김지은 씨가 아직 힘내고 있다. 좀 더 신경 쓸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누구와 점심 먹으며 울고 있기에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안 지사가 직접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눈물이 절로 났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성폭행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 밀착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벗어나면 오히려 이제 성폭행의 피해자 쪽에서는 네. 대부분은 그걸 원하는 상황이 이제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민주원 씨가 말씀하는 거는 전형적인 이제 상식에 입각해서 지금 일단 저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와 떨어지는 걸 저렇게 슬퍼할 상황인가? 네. 그리고 심지어 직급도 더 높고 보직 이동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겨야 될 상황에도 저렇게 했다라는 건 네. 이거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단은 뭐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는 불륜 관계였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라는 것이 게 이제 이제 민주원 씨의 주장입니다. 네. 민주원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수행비서를 그만두면 그동안 안 지사의 위력에 눌렸다면 네.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슬퍼했던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원 씨, 그러니까 안 지사 측은 이런 문자를 다 저 증거로 제출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했겠죠? 다 증거를 당연히 이런 정도의 법원의- 상황이라면 법원의 증거를 판단은요? 제출했겠죠. 1, 2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인지감성이라는 얘기를 1, 2심이 네. 다 하면서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단을 하게 된 건데 네. 이제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목격자나 이게 증인들이 있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전후 성폭행 전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기초로 해서 판사가 실제 이게 성폭행이었는지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진 성관계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피해자다움이라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게 너무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그리다 보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좀 일률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네. 아니 다른 또 객관적인 증거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저도 조금 의아한 건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1심, 2심 제가 다 두 번 다 여기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법조인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정도의 문자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유죄 판단보다 무죄 판단이 나왔던 케이스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원 씨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은 씨 관련 문자 메시지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김지은 씨 측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입장이 나왔죠. 예,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원 씨 안 전 지사 가족의 글, 이제 네. 민주원 씨 글을 얘기하는 거겠죠.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서 이 내용, 그러니까 민주원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미 배척된 바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랬다는 네. 거죠. 그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되면서 이제 2차 가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네.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인 민주원 씨가 처음에 지금 저희가 살펴본 문자 말고 처음에 상화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 정황과 사진까지 제공하면서 그렇죠. 주장한 게 있죠. 네. 김지은 씨가 새벽에 이렇게 우리 2층에서 상화원에서 우리 부부가 자고 있는데 침실까지 들어와서 내가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김지은 씨 측 주장도 나왔죠. 김지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 일단 들어간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 안희정 지사가 그 당시에 누군가와 또 만나기로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어서 사실 정치인의 성 문제 역시 그러니까 나의 수행비서의 그 역할이고 그걸 막는 것이 그걸 보안을 유지하고 막는 것도 이 비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황 안에서 본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고 자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 1층과 2층 사이 그 그렇습니다. 복도에 그때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안희정 지사의 또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안희정 지사와 내가 어떤 그런 애정 관계가 있거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김지은 씨 입장을 대변해온 성폭력 상담소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3의 인물이 나오더군요. 거기서 네. 뭐 문자 같은 것을 김지은 씨가 알아차렸는지 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중국 여성이죠.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성과의 혹시 모르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네. 일을 막기 위해서 나는 수행 비서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비서의 있었다.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김지은 씨 측과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공대위 측과 공동대책위 측과 입장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위력 성폭력 사건입니다. 많은 그 구체적인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명칭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 그리고 이것이 범죄로 인정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계속 보는 것이고요. 이미 다 판단된 자료들인데 그것이 굉장히 일부적으로 취사 선택이 되었고 그것이 배열된 것 같은 것들이 편집이나 왜곡 그리고 짜깁기가 있다고 저희가 많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배우자로서 이제 배우자의 심정에서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억울함 말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피고인과 그 피고인 주변에 있었던 그 정치 그룹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이기만 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짜깁기해서 보여준 것 네, 같다라는 그렇게 주장을 입장이고, 네. 또 배우자로 피해자지만 배우자로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안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성폭행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 불륜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성폭행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 볼 때는 네. 이게 성폭행 사건을 불륜 사건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결국은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민주원 씨는 아니 이건 원래 불륜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큰 피해자다. 자기와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인데 마치 이게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인 것처럼 되면서 본인의 아이들의 아버지인 안희정 씨가 파렴치범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 안전지사 측, 특히 민주원 씨가 부인 민주원 씨가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고 법정에서 이제 다투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순두부라든지 뭐 와인바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어떤 지엽적인 어떤 키워드들인데 이 모든 단어들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서부터 나온 단어들입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를 어떤 국민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피해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내용들이 많이 유포되었고 이거를 추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그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영역이다라고 결정을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고소하고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대법원 상고를 양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고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자, 뭐 설령 이런 문자들이 오갔다 하더라도 김지은 씨 측에서는 그게 이제 위력에 의한 관계였고 네. 그때 예를 들어 대선 캠프나 또 안전지사 지사직에 있을 때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수행비서가 그걸 적극적으로 자신이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걸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입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네. 충성 언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충성 언어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한 사람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도와주는 그렇죠. 역할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겠느냐. 네. 또 설사 상대방이 본인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지은 씨 주장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조직 내에 들어가서 견뎌야 되고 거기서 조직 내에서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마치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인지 감수성도 있고 뭐 저 피해자다움이라는 네. 말도 있고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원 씨 주장을 빌어서 어떻게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런 SNS를 주고받을 네. 수 있느냐를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2심에서 논란이 됐던 게 꼭 그렇게 피해자다워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판사 입장에서 보면요. 네. 현장에서 본인이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정황을 기초로 해서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걸 그럼 통상의 피해자라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기 소위 말하는 그 피해자다움인데 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너무 피해자다움만 강조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아까 공대에서도 이제 비난을 했었던 건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있는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지금 이 민주원 씨가 냈던 여러 가지 이 SNS 내용들 네. 이걸 배척할 만한 다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법원의 경향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어찌 보면 성범죄 관련된 판결의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게 유지가 된다면 아니 그리고 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대법에서도 거죠. 양형 기준 같은 것도 높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네. 그렇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1심과 2심이 워낙 다르고 그렇죠. 아예 국민들 달랐기 여론도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대법 판결은 언제쯤 난답니까? 뭐 그건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뭐 사안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한 3개월 안에는 충분히 아, 결론이 그래요?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범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